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에 참가하고 막 교육한 이인복 대표님과 함께 이 행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MWC 2024 최대 화두는 AI였다. 네네. 여러 가지 AI는 MWC만이 아니고 세계 화두인데 그렇죠. 어땠습니까 이번에? 사실 MWC라고 하는 행사가 이제 GSMA 이게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주축이 되는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게 점점 네트워크 연결뿐만 아니라 사람하고 사람, 사람하고 사물로 좀 진화되는 개념이 됐었죠. 네. 그래서 매년 3G, 4G, 5G, 6G까지 네. 얘기들이 오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변화된 수익 모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 대표 슬로건이 퓨처 퍼스트. 퓨처 퍼스트. 그 미래가 먼저다. 미래를 여기에서 봐라. 그래서 6개의 테마가 나온 게 5G를 넘어서서 예. 모든 것의 연결, AI의 휴머나 이 부분이 조금 포커스가 있었었고 그렇군요.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게임 체인저, 디지털 DNA가 나왔습니다. 네. 그 주요 포인트는 그 5G를 넘어서서 우주 인터넷까지의 연결, 그 통신이 기반이 되는 모든 사물들과의 연결성,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그들의 기술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매년 MWC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고 네. 화두들도 많고 이번에 보면 삼성전자가 새로운 웨어러블 제품인 갤럭시 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 네. 행사에서 어땠습니까? 부스 반응이 좀 좋았어요? 삼성전자 부스가 원래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네. 이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가장 최근에 출시했던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실험도 한번 그렇죠. 해보고 온보드 최초로 핸드폰으로는 그렇죠. 네, 테스트도 적용했죠. 해보는 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예. 그 갤럭시 링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재밌었습니다. 이미 한번 공개가 되었었고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예. 부스에서 전시가 되어져 있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봐서 어떤 것들이 되어져 있는지도 색감이라든지 저도 좀 봤었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다만 이제 기술력을 논하는 거는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손가락에 반지를 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수면 상태를 측정하는 것들 그리고 24시간 건강 상태를 측정해 줄 수 있다. 네네. 이 두 개를 좀 내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면은 요즘에 NFC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우리가 교통카드를 앞에 댔을 때 띡 하면 결제가 될 수 있는 기능들. 예. 이걸 반지에 심어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문을 대면은 열리고 심지어는 자동차까지도 한 번 댔었을 때 문을 열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재밌는 얘기로는 이게 절대 반지다 예전에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가 디자인이랑 두 번째는 가격이에요. 네. 디자인은 무조건 예뻐야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네. 그 점에서는 합격점을 좀 주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격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이미 쪽 시장에서는 그 오우라 링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구찌하고의 협업했던 제품이 그 120만 원 정도에 나왔었고요. 일반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절대 저렴하지 않은 게 40만 원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애매해지게 되는 게 요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20만 원 정도라도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링은 그냥 링인데 40만 원이 넘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가격 경쟁이 선택받기 조금 힘들어요. 예. 대신에 이 시장에 이번에 나오게 된 거는 기술 개발도 끝났고 예. 이제는 양산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을 보여줬었고 여기에 이어서 갤럭시 링이 포문을 연 거에 작년에 애플도 그 애플 링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았거든요. 네. 하반기에 과연 반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더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반지 전쟁 표현이 좀 재밌으신데요. 이번 MWC 행사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의 숫자가 163개. 네.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좀 기술들이 선보였습니까? 기술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거는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뽑아드리고 싶은데 예. 이 3가지는 그 중국 기업들이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레노버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네. 이 레노버에서 2014년에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였던 모토로라를 구글에서 인수했어요. 네. 그다음에 혁신적으로 계속 내놨는데 이번에 어댑티드 디스플레이를 전시를 했습니다. 이 어댑티드 디스플레이가 뭐냐면은 네.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생각했을 때는 네. 바 형태이고 네. 얘를 안으로 접느냐 바깥으로 접느냐 이게 몇 년 동안에 화두였었어요. 예. 갤럭시 폴드는 안으로 접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여줬던 어댑티드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얘를 구부립니다. 구부려요. 바 형태를 구부리는데 지금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화면에 나온 저건가요? 네,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네, 구부러지지 않고
이 상태고요. 그러지 않는 걸 넘어서서 이제 손목에다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 저 구부린 채로 구부려서 뭐 할 거냐. 팔찌처럼 이렇게요? 팔찌처럼 손목에 차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손목에 찰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돼버린 형태를 만들었죠. 그렇겠네요. 근데 모형 공개할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네. 구현이 되고 전원이 켜지고 앱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었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현실 가능함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다음번 스텝에서는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걸 보여줬고 예. 두 번째 재밌던 거는 그 투명 디스플레이를 가진 노트북이었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 노트북을 여는데 예. 노트북이 투명해요. 오. 그러니까 반대편이 보입니다. 예.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레노버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한 게 그 노트북을 구부려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폴드 제품을 만든 것도 레노버가 전시를 꽤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는데 매년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아서 다음번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실 이번에 중국권의 승자는 샤오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샤오미요. 샤오미에서 드디어 전기차 SU7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SU7이 2023년도 11월 달에 공개가 됐었는데 예. 이번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왔고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 테슬라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지금 화면에 있는데 테슬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포르쉐를 섞어놓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정말 테슬라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디스플레이만 쥐어져 있죠. 근데 이게 대단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모형 형태는 공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테크 기업이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 진짜 만든 거죠. 판매까지 이어질 거라는 것들. 예.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번 샤오미 부스는 핵심이 인간, 자동차, 그리고 집. 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이 세 개를 뭘로 연결시킬 거냐? 자체 개발했었던 하이퍼 OS라고 하는 OS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하이퍼 OS라는 것들을 통해서 연결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태계를 좀 보여줬죠. 예.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가격이 예. 대략적으로 3,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3,500만 전기차가 4천만 원 언더로 전기차가 가격 나오게 되면 경련이 있는데요, 상당히. 압도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또 하나의 곳은 그 화웨이의 서버 브랜드에 쓰다가 독립했던 언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언어에서도 매년 다양한 제품을 보여줘요. 뭐 폴더블 폰도 만들고 플립폰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그 IT 트래킹,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 요즘 자신의 얼굴을 등록하죠. 네. 그걸 키게 되면 바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얼굴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등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화가 왔었을 때 전화기를 들고 쳐다보게 되면은 제 시선이 머물면서 그 앱이 실행이 됩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네요. 네, 전화도 바로 받을 수 있어서 나의 시선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인데 예. 이게 사용이 어떤 사람들한테 편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두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라든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은 이제 메타버스의 세상이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스플레이를 뒤집어 썼을 때 나의 시선을 정교하게 트래킹을 할 수 있어서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 여기까지 기술이 발전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했던 거는 그 에티살랏이라 그래서 예. 아랍에미리트 기업입니다. 예. 통신 기업인데 네. 이 통신 기업에서 본인들이 제휴했었던 곳들의 제품을 갖다 놨어요. 그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제품이 미국의 엔지니어들 아치에서 개발한 아메카 로봇이 이번에 MWC 왔습니다. 아메카 로봇. 이 아메카 로봇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얼굴 표정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걸로 유명한 로봇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웃긴 말을 하게 되면 같이 웃을 수 있고 약간 경멸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본인도 표정을 찌푸릴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좀 압도적으로 관심을 모았었죠. 그렇군요. 우수한 디지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글로벌 대회 MWC 내 이제 행사로 저는 생각을 네네. 하는데 4YFN 어워즈 여기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포함됐다고요? 네. 이 4IFN이라고 하는 게 4년 후가 기대되는 스타트업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스들은 정말 화려하게 꾸며졌다고 한다면 이 4IFN 부스를 가보시게 되면은 그 굉장히 작은 부스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신없는 세상이에요. 예. 스타트업들이 열기를 좀 볼 수 있는 곳인데 예.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효돌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 효돌 같은 경우에는 커넥티드 건강 웰빙을 위한 최우수 모바일 혁신 분야라고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돌봄 로봇 이게 좀 상을 받았다라고 말 보시면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효돌 효를 부모님들 케어할 수 있는 뭐 이런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거 외에도 꽤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셀리코라 그래서 예. 이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가운데부터 좀 안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을 만나게 되면은 자꾸 눈을 위로 뜨신다라든지 밑으로 뜨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남아있는 시신경으로 해서 우리를 보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개발한 안경을 쓰게 되면은 이 부분을 카메라를 통해서 시각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상을 좀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아, 심지어는 명암까지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시연해서 보여줬었는데 예. 이게 MWC 행사가 재밌는 거는 이걸 만들겠다라는 행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는 행사입니다. 어,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하고 실제 판매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관심이 갔었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반려견을 요즘 많이 키우죠.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집에 있는 반려견들이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건강 관리를 좀 해주자. 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 젠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 반려견한테 밴드를 채워서 저 밴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좀 어딘가 아픈 것 같고 심장병이 있는 것 같다. 그랬었을 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꽤 많이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최초의 미국 항공 전문 기업인 알레드 에어로틱스, 네, 좀 어렵죠. 예, 에어로노틱스 플라잉카가 이제 공개됐다는데 플라잉카는 이거 이 업체 외에도 뭐 그 전에도 많이 시도는 됐었고 뭐 시모델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알레프 에어로틱스의 플라잉카가 사람들 관심을 갖던 이유는 예. 기존에 나왔던 플라잉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변신해서 비행을 할 수는 있는데 예.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약을 해야 달리다가 되- 뜨는 도약을 거기 해야 때문에 되니까. 예. 사실은 비행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게 아니라 네. 진짜 플라잉카라고 한다면 오늘도 제가 꽤 막혔었는데요. 오다가 차가 막히면 버튼 한번 눌렀었을 때 그 상태에서 떠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플라잉카라서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스를 차려서 반응이 좀 뜨거웠었는데 네. 저도 조금 기대를 하면서 갔었지만 아쉬웠던 거는 실제 제품도 아니고 2분의 1 정도의 모형이 그냥 전시가 됐었어요. 그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유튜브에 다 찾아볼 수 있는 영상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양산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약을 하겠다. 기술력을 보여준 행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네. 실제로 나와요. 지금 플라잉카도 2025년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많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두 대 정도가 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게 현실화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MWC 2024 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5G를 넘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벌써 이제 5G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고 네. 앞으로는 6G로 간다는 얘기도 있죠. 네. 근데 화웨이에서는 이번에 또 5.5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통신사들의 고민이기도 한 겁니다. 5G를 넘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재밌었던 거는 그 위성 인터넷, 우주 인터넷과 연결된 서비스들이 공개가 좀 많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런 회사 대부분이 부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뭐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화려하게 볼 수 있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넘어갔었는데 저는 돌아보면서 통신사를 넘어서서 다음 스텝은 지금 우주 인터넷과 연결이다. 이걸 조금 더 확신할 수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역시 중국 기업들의 약진입니다. 아하. 아무래도 1월 달에 있는 CES 행사는 미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네.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네. 근데 항상 유럽에서 열리는 MWC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특징은 2023년은 좀 화려했었어요. 예. 근데 2024년은 화려하다기보다는 좀 정제된 상태에서 뭐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언어 같은 곳들이 인공지능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스마트폰 회사들도 AI를 기본으로 탑재했다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우리들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 우리가 봤던 샤오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도전이죠. 이미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기차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뛰어들어서 예. 새로운 플랫폼에 확장을 하겠다. 이걸 좀 확신할 수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결국 AI죠. 인공지능이다. 네. 2023년도 AI였습니다. 근데 2023년 MWC의 화두도 AI였었지만 네. 거기서는 약간은 미숙한 이제는 도입 예정에 있다를 보였으면 이번에 AI는 정말 이제는 시작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들을 통신 서비스들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모바일 AP 사업을 하는 미디어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 미디어텍에서 행사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인공지능 그림 생성해 주는 건 많죠.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그림을 생성해 주는데 네. 오프라인 상태였었어요. 오프라인 상태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온라인을 생각하는데 예. 정말 온 디바이스죠. 온 디바이스. 오프라인 상태에서 그냥 스마트폰에서 입력했는데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이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온 디바이스에서 쭉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그 이제 SKT와 협력 발표를 했던데 예. AI 핀이라 그래서 CES에서 주목받았던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옷에다가 핀처럼 달아놓는 조그마한 디바이스예요. 얘한테 뭔가를 얘기하게 되면 계속 대화를 할 수 있고 다양한 한마디로 GPT와 같은 것들 자체가 구동되는 디바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젠 통신사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실행해서 SKT의 A-나 다른 인공지능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체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다이렉트로 실행이 가능하게 되는 온디바이스 전쟁이 이제 하반기엔 제대로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세 가지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MWC 2024 오늘 이렇게 해서 이인복 교수님과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